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에볼로, 글로벌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후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림 문화, 디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후원합니다. 예. 법 얘기하시니까 다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예. 아, 되게 의미 있는 강연 같아요. 예. 저희 시즌 3 시작하기 전에 기본인데 안 하고 있는 것들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 같고요. 저희 지금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죠? 예. 저희 질의응답 받아보겠습니다. 이 팬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팬으로 오신 분들은 질문 많이 좀 해주세요. 예, 혹시 질문이신가요? 네. 저 보통 강의를 공유 FC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민감한 사항, 사실 실명의 이 언지를 이렇게까지 폭탄처럼 하는 강의를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또 하나같이 다 규모가 있고 법무팀까지 있는 그 대형 브랜드를 두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뒤탈은 없으실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저희 포럼에서 좋아하는 부류의 연사분들이에요. 직설적으로 그냥 공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법무팀장은 알고 있는데 대표는 본사가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영업본부장까지는 알고 계세요. 날짜 수정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담당자가 왜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은 저 외식도 자문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계약밖에 없습니다. 영업본부장님이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일 차단하면 영업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데 가요. 대표님, 전 못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규모가 가맹점이 500개가 있고 매출액이 몇백억인데 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100억 안 되는 회사들은 정보 공개해서 숙고기가 지키는 데 많이 없겠죠. 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문화죠, 지금. 대한민국이. 뭐 갑질한다고 하지만 법 위반을 하는 회사가 한 90% 이상? 제가 대기업도 자문하는데 대기업 자문하기 전까지는 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거예요. 그 회사도. 네. 그런데 그 대기업도 그 전에 법 위반한 거에 알고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업체도 지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지킬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못한다. 요거는 좀 봐줘라. 법의 개정을 하도록 투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킬 것은 지켜야죠. 그래야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협회장님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진볼이. 다른 회사들은 힘든 거예요. 솔직히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회장님 지금 욕 조금 먹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근데 협회장님 회사같이 따라가야죠. 진볼이 뭐 로열티 받고 외국계 회사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야 되겠죠. 우리 담당자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업 담당자라고 하면 대표님이 위반해라 하더라도 저는 16일 지킬 거예요. 당신이 영업해봐 라고 나오겠지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 그 정보 공개서를 제공을 이제 서면으로 줄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이렇게 발송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 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이메일로 발송했을 때 이걸 적는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빠르시네요. 몸도 뚱뚱하신데. 네.
날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그렇기 때문에 동기 우편이나 이메일은 제공 확인서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메일은 다음이나 뭐 네이버 메일일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 사업자가 수신 확인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제공했다고 수신 확인 캡처해가지고는 소송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공 확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메일 제공은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메일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메일 캡처도 하시고 서면으로 제공 확인서도 받고 제공 장소를 이메일로 기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수신 확인 시스템이 마련된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이메일로 제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왔답니다. 네. 점차 로열티 위주로 이제 가맹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로열티를 산정을 할 때 포스상의 매출 이제 공급 가액만 이제 산정해서 매출을 매겨야 되는 건지 그 포스상의 매출은 VAT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로열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최근 6개월 가까이 로열티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제일 안타까운 게 카드 매출액이 몇 프로, 우리 회식했죠, 고깃집 그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이 몇 프로 받는 거예요. 카드 매출액이 3% 받는다라고 하면 가맹점 사업자는 3%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사는 3%가 아니라 카드 사용률이 뭐 점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로열티 한 2.7%, 2.5% 받는 격이에요. 근데 가맹점 사업자는 3%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카드로 하냐, 포스로 하지. 포스 장난치잖아요. 한숨이 나오죠. 네, 장난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하면 되는 거고 장난 못 치게 프로그램화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로열티를 작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 매출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매출 관리도 할 수도 있고 본사가 매출하고 연동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이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가맹본부는 특정한 소스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조하는 소스에 대해서 그것도 뭐 단점은 일 수 있는데 약간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물건 개수에 얼마를 붙인다고 생각해요. 500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피자 업체인데 피자 업체 도우당 1,000원을 받아요. 정말 계약 서류 만들 때 조금 좀 아쉽죠. 왜? 도우당 1,000원 요거 인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도우 가격의 10%라고 하면 도우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원가 상승이 되니까. 그러면 쉬운데 도우당 1,000원 받는 데는 좀 한 3년 정도 지나면 1,000원에 1,200원 올리는 요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정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서브웨이가 로열티를 8% 광고비를 4.5%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12.5%죠. 제대로 광고하니까 로열티로 또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로열티하고 광고비도 이렇게 별도로 12.5%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광고도 제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본사가 백마진 같은 것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래도 로열티를 받아도 소스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로열티를 받는 데는 최상이냐. 근데 로열티를 받으면 물건값이 싸져야 되잖아요. 제가 앞에서 그 물품 마진에서 10% 마진을 보고 있어서 10% 가격을 할인하게 공급을 하고 로열티를 3%로 이제 하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참 희한한 게 좀 나타난 게 로열티를 받는 회사는 물건이 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브웨이가 물건이 싸야 되잖아요. 마진을 안 보니까. 물건 마진을 보는 회사는 물건 값이 엄청 비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품에서 마진을 보는 회사는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MD가 있어서 물건을 엄청 이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정말 거래처를 확보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그래야지 본사가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로열티를 받는 회사는 그냥 식사지 업체 연결만 시켜주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열티도 받으면서 물건값도 비싸게 형성되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아도 어느 정도 MD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결론이 좀 애매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영업 지역을 정해주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고 그 영업 보장 기간 10년을 왜 의미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순한 양처럼 컨셉 잡으셨네. 마스크가 되시니까 또 일어서서 또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제일 좋죠. 또. 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작게 설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 약국 자문한 데 있잖아요. 온누리 약국은 특약국이라고 해서 1층에 약국이 있어도 되고 7층에 약국이 있어도 돼요. 7층만 영업지역으로 설정을 해요. 엄청 작게 주죠. 미터가 아닌 거예요. 한 층만 있는 거예요. 한 층. 법률에서는 500m, 10m, 100km를 주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영업지역을 줘라라고 했고요. 근데 제가 또 법은 1%의 지시, 경영자문이 저희 자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최초에 우리 가맹점 사업자가 어떤 표준평수가 있을 거잖아요. 표준평수에 적당한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 수요층, 대상 고객층 수가 되겠는데 그 수 계산을 해서 우리 가맹점이 30평이고 20대 여성이고 여성이 월 1회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섹터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몇 미터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설정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최적화하는데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다 다른데 하는 거 따라서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맹본부 중에서 90%가 반경 500m. 90%가 반경 500m고요. 어떤 데는 직경 500m, 어떤 데는 점포에서 500m, 어떤 데는 걸어서 500m. 다릅니다. 도보기 때문에 여기 바로 길 건너편도 10m 안 되지만은 도보 50m라고 하면 여기 건널목을 건너야 돼요. 왜요? 네, 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평일점이 한 50m 100,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약간은 차이가 있고 그렇게 영업지역을 정하면 답은 없는 거고요. 어떤 회사는 그 뭐 초등학교 배정 구역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선거구 있죠. 뭐 송파구 가벌병이 있는데 선거구로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분쟁이 많은 데가 인구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섹터를 그렸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 섹터 그리면 그 인구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일부는 있지만 오류가 많습니다. 왜? 그 그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통계청 보면 동 단위로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만 세대를 영업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여기 동하고 주변에 다 동이 있잖아요. 나는 이쪽 동이야 라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로 영업지역을 설정하면 다툼이 많다. 그려주는 게 최상이지만 통제가 안 된다. 그때그때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 안 되고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서 영업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갱신 요구권이 10년인데 실무상 효력이 없는 게 데모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회적 인식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지켰는데 10년 이상 됐다고 해서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법하고 다르게. 이걸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0년이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는 데모하면 이슈를 받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기 힘든데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은 10년 지났다고 갱신을 거절을 해도 뉴스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는 이런 결정을 못해요. 왜? 가맹점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질문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씩 끊어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편하실까요? 아, 네, 되게 아니, 저도 이제 듣다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 있고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되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법 위반한 것 중에 브랜드명을 변경했는데 이게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브랜드가 엄청 중요해요. 항상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표는 네가 해. 브랜드는 내 거 해야 돼. 소송해서 진 거죠.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쪽 사장님이나 관리직 직원들이 엄청 잘했어요. 그때 그렇지만 일부 고객들이 신규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저하로 인한 폐점률이 좀 높지 않나. 또 있으실까요? 네, 여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오늘? 네, 잠시만요. 예, 저는 이제 본스 치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 많은 이제 가맹점의 진출과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많이 그런 정보를 유지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코타라든지 아니면 변리사나 이제 그 해당 업무에 관련돼서만을 좀 적용을 받고 있고 또 본사당에서는 어떤 자체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법을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해외 같은 해외 가맹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기준을 좀 잡고 있는지. 어제 이제 사무비용 입금해서 다 끝났어요. 한 군데. 저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다 써주고요. 그쪽에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하고 싶으면 또 저도 협력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하고 파트너에서 하고 있고요. 구례사한테 의뢰하시면 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이 가맹본부의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마스터 프랜차이즈하고 어떤 권한을 줄지 능력이 있다면 로열티 베이스로 하는 거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계약금이 높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계약서를 이제 자문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진행하기에 그 전에 여러 군데 전해서 또 자료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계약금 베이스로 그냥 끝내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선정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선정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있죠. 네, 가맹점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법 적용 안 받습니다. 가맹사업법도 적용 안 받는 거고 그냥 가맹점이 되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가맹점하고의 계약서가 잘못됐겠죠. 기본적으로. 아니면 그 가맹점 사업자가 능력이 없거나 또 뭐 다른 계약 위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로 또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저희 자문사 중에서도 어떤 나라는 가맹점으로만 예를 들면 가맹점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으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영남하고 제주도 뭐 프랜차이즈 계약하고 그 외 지역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모피자 전문점은 호남 지역을 별도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계약 조건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브랜드인데 호남에는 가맹비나 인테리어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도 뭐 나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대부분 외국의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계약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이 계약서를 수정한다는 거 아니죠. 왜 미국의 가맹점을 내는데 2회 이상 2개월 넣을 필요가 없죠. 굳이. 바보가 꼭 가맹 계약서의 지사 계약도 2개월에 2회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바로 해지할 수 있는데. 가맹 계약서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국내에서 가맹점 계약을 할 때 가맹 계약서 쓰는 거고 외국이나 뭐 지사 계약이나 다른 거 계약할 때는 그때그때 맞춤 계약서를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해결 방안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갱신 청구권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가맹사업법에 그 갱신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계약할 때 본사하고 점주인이 계약할 때 5년을 할 수도 있고 뭐 7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 관련해서 못된 본사들이 또 많아요. 왜 못된 본사가 많은가 하면 가맹 계약은 대한민국에 많은 한 50%가 최초 계약은 2년, 갱신을 1년 하는 게 50%고요. 나머지 50%는 3년, 1년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최초 계약은 2년, 갱신을 1년 하는 데가 50%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사업자는 2년 지나면은 종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이건 최초 계약 기간이고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것처럼 10년 동안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준수했을 때 이건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10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못된 본사가 많다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은 양도양수를 할 때요. 계약 기간이 2년, 그러니까 2년 하다 1년 하다가 힘들어서 아니면 1년 5개월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문을 닫는다, 양도양수를 한다라고 하면 영업 담당하시는 분이 새로운 사람한테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잔여 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하시겠어요? 신규 계약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해요. 잔여 계약 기간은 7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식으로. 신규 계약하고 양도양수 계약 뭐가 달라요? 가맹비가 달라요. 신규 계약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 가맹비 1,00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그럼 또 신규 계약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많은 정보공개에서 보면 명의 변경이 없고 그 명의 변경이 기본적으로 양도양수인데 명의 변경이 거의 없고 계약 해지나 종료가 많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회사예요. 다 여기 최초 계약 기간, 잔여 계약 기간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제가 10년이라 했잖아요. 1년 6개월 운영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새롭게 인수하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기간은 8년 6개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유명 프랜차이즈 뭐 어떤 여러 군데가. 그래서 신규 가맹비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가 많아서 이분이 나중에 계약서 보니까 잘못됐네?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지금 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오후 5시까지 이거 중요해요. 몇 시까지 입금 안 해주면 가맹비 내가 지급한 거 공정위 신고하겠다. 그러면 바로 입금합니다. 그런데 시간 이야기 안 하면 협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왜 그러면 영업 담당자 입장은 양도양수에는 수당이 안 줘요. 신규에만 수당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 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하는 게 그 명문화되어 있나요? 그렇다면은 그게 강행 규정인 건가요?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은 그 계약서를 본사하고 점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주가 10년 지났고 정당한 사유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또 10년을 또 갱신하면은 본사는 또 거절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30년, 40년, 50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강행 규정이 아니고 본사 입장에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도 정말 집주인이 임차인의 거를 이제 2년 살았으면은 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사한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건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맹사업을 제가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강행 규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속 본사는 이제 20년, 30년, 40년도 이 매장을 10년 지나면은 10년 지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또 10년을 또 갱신할 수 있다. 점점 요구하면은 본사는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10년 지나면 거절을 법률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예. 임시상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법사가 제가 궁금한 건 10년 지나면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회적으로 약간 이건 뭐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했고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연호한 시켜갖고 한다는 거는 사실 본사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정서가 이제 악용도 하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갱신청구권의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가요?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궁금해갖고 강행 규정이면 무조건 그거를 본사가 거절을 못하는. 거절을 10년 지나면 거절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약간은 제가 전달을 좀 과정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10년 지나도 실무상으로는 거절 못한다고 했는데 법률상으로는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그런데 약간 여론화에서 가맹점 사업자 이건 부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인식들이 있으니까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 브랜드 두 군데가 했는데 조금 뉴스가 좀 인터넷 갱신 요구권이라고 네이버 치시면 큰 브랜드 두 군데가 조금 이슈화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 부분도요. 질문 하나만 받고 예, 꼭 해야 될 질문 있었어요? 예, 한 분 혹시 질문 또 하실 분 계세요? 아 예. 찍어야 되나? 네. 그 올해 공정위에서 이제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는데 향후에 또 공정위 쪽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있나요? 저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매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포스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주가 나는 부득이 이 포스가 아닌 다른 포스를 꼭 써야 되겠다 할 때 본사 이제 관리 입장에서는 일원화해서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또 점주에게도 피드백을 잘 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점주의 뜻대로 해야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강제를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 저는 자문사한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를 본사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본사에서 관리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매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자체 시공이 가능한데 우리 규정에 따라서 시공을 하면 된다. 그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만 다른 연동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능도 한두 가지 넣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만들어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포스 업체한테 우리 문제가 없다는 근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가맹사업법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과 관련해서 제가 거의 20년 동안 시장 조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컨설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왜 프랜차이즈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다 저가 리서치를 하고 뒷조사까지도 다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많이 배웠는데 또 이런 시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딱 적절한 시간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그 VIP 회원들한테는 카드랑 드렸는데요. 이거 예, 사용 요령은 이제 4월 15일 정도 보름 이후부터 매장 가시면 되고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한테는 다 그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장 정확한 위치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기획한 시기랑 발행 시기랑 3, 4개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 뭐 토스트럭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폐점이 돼서 예, 뭐 한 군데 정도는 뭐 못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정확한 위치는 카드에 안 나와니까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 개 매장에 월 한 번 10만 원 한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판매가 10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만 원 한도니까 20만 원 먹고 10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이게 객단가 낮은 매장들은 되게 큰 리스크인데 이걸로 많이 뭐 가실 수도 있고 많이 못 가실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저희가 예상 사용량을 추적했을 때는 충분히 마케팅적으로 가치가 있고 회원들한테 좋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동참하신 기업들이 참여한 라운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지 카드 이용 잘 하시고 되게 마음에 드시고 서비스도 잘 주시고 그러시면 해시태그 걸어서 좀 그 매장 홍보도 좀 도와주시면 회원으로서 서로 또, 상부상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제공업체로 참여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고, 베러든 와플에서는 오셔서 동그라미 원형 POP 드렸는데 그거 매장에다가 2개 매장 적용하시죠? 2개 매장 잘 보이시는 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VIP 회원들 많이 오셨는데 카드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예. 스태프들도 카드 다 받으셨죠? 예. 예. 그리고 이거 그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명단을 다 드려요, 매장에. 그래서 매장에서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거나 아니면 너무 공유FC 회원처럼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용하지? 왜 다 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저희 회원들이. 그러면은 바로 그냥 찝어낼 수 있거든요. 되게 아날로그식이죠. 그래서 이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로 뽕 뽑아야겠다, 이걸로 나 집안을 아주 살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오시지 마시고요. 딱 그냥 한 달에 한 몇 개 가게 정도 가겠다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카드 잃어버리시면 재발행 비용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이상 발행되면 이제 그걸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의 주제는 이제 테마 토론이에요. 그래서 스시 주제로 할 거고요. 2분 정도가 게스트로 오셔서 스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파보는 시간 가질 것 같고요. 테마 토론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전 등록은 15,000원이고 현장 등록은 20,000원이세요. 그래서 밴드나 페북에 공지가 올라오면 5,000원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전에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 관리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광고할 게 있으셨어요? 예. 여기 후원품 나가실 때, 협찬품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늘 포럼에 VIP 회원은 아닌데 오늘 그냥 현장이든 사전 등록이든 오늘 오셨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선물 주려고 그래요. 네. 이거 좀 자신 있게 들어주세요. 오늘 포럼에 처음 오셨다. 예. 예, 아유, 딱 좋네요, 인원이. 이 중에서 연장자한테는 저희가 치킨 플러스 상품권을 드릴게요. 5분인데요. 얼굴 보고 판단해 주세요, 한동님. 예, 얼굴 보고 5분 선임이라고 해야 돼, 뭐야. 연장자 5분한테는 치킨 플러스 5장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분, 젊으신 5분에게는 니뽕내뽕 상품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대접을 잘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 오실 분들 많이 전도해서 좀 다음 포럼 때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